자, 이제 이슈 앤 소문 그리고 또 기업 얘기입니다.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무슨 얘기를 먼저 풀어가 볼까요? 반도체 얘기를 일단은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화면 한번 보고 볼까요? 자, 반도체 뭐 TSMC라든지 글로벌 파운드리 이런 데 회사들의 실적은 고공행진이라고 하는데 자, 실적 잔치? 우리 네. 반도체는 그러게요. 우리 반도체는 파운드리에서 참 뭐라 해야 될까요? 참 애매한? 네, 좀 애매하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DB하이텍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고 뭐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 DB는 어제 얘기. 지주사 네. 공정위에서 지주사 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이슈가 있었죠. 네. 기사 찾아보면 나오는데 뭐 주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근데 DBIT가 안 판대요. 안 판다고. 안 팔죠. 팔 수 없죠. 그게 메인 팔면 안 되죠. 네. 메인이기 때문에 그런가 뭐. 또 지수사 전환 얘기 나오게 되면 또 분할 방식도 어떻게 될 건가 또 잡음 발생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네. 지주사를 선택을 안 할 네네. 거다. DB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네. 뭐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자, 어쨌든 파운드리는 호황이다라는 것 같은데. 네. 그 뭐 삼성전자가 사상최대 실적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파운드리라고 좀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TSMC 그리고 GF 글로벌 파운드리죠. 이 두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쪽에서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선택과 집중인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일찌감치 7나노를 포기를 하고 10나노 쪽에서 계속해서 이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쪽 수요 있는 쪽으로 계속 집중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인텔과 좀 맞물리다 보니까 인텔이 또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려는 그런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그리고 반대로 TSMC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또 미세 공정 이제 5나노, 4나노 그리고 또 뉴스를 보니까 또 1.4나노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또 진행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아마 삼성전자가 매섭게 좀 추격을 하다 보니까 조금 위기감을 느낀 게 아닌가라고 좀 봐집니다. 하지만 발표들을 네. 막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기도 시작해요. 이미지 메이킹처럼 네. 그게 이제 밀리면은 이게 거의 승자 독식처럼 네네. 된 세상이 그 새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여튼 밀리면 죽음이다 이렇게 돼. 근데 어차피 행관님도 아시겠지만 이 파운드리를 삼성전자가 물론 디램에서 강자긴 하지만 이게 금방 따라잡긴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디램 같은 경우도 아시겠지만 그 챔버라 그래갖고 그 진공 공간 안에서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반도체 공정을 만드는데 사람이 볼 수는 없거든요. 시각적으로. 네네. 없다 보니까 좀 속된 표현을 쓰면은 그 챔버 공간 안에서 노가다 방식으로 이게 뭐 가스 조절해봤다가 이 크기도 조절해봤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네. 맞춰지게 되면서 수율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일반 노동 방식으로. 네. 그게 이제 극단적인 표현으로 네. 똑같은 장비에 똑같은 재료에 네. 뭐 똑같은 뭐든지 100%다 네. 똑같이 이렇게 옮겨도 안 돼요. 같은 결과물이 안 나와. 네. 이게 사람이 네. 버튼을 누를 때의 그 힘조차도 민감하게 작용한 그 정도로 힘과 그 시간 차이 네. 그런 것도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같은 사람이 네. 눌러도 뭐 이렇다는 극단적인 표현인데 하여튼 반도체가 그만큼 어렵다는 네, 그렇죠, 얘기고 어렵죠.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보면서 쫓아왔지만 그렇죠. 결국은 아직도 결국 못 실패라고 쫓아오고 봐야죠. 결국 망가지는 경우도 막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삼성전자도 메모리의 절대 강자지만 비메모리 쪽으로 네. 지금 TSMC를 추격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 이 그렇죠. 얘기가 시간이 필요하죠. 좋게 포장하면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한 거죠. 수율이 안 나온다. 네. 수율이 지금 아시겠지만 5나노 같은 경우도 TSMC는 지금 90%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는 50%다 보니까 최근에 퀄컴 같은 경우도 다시 TSMC 쪽으로 줘버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삼성전자 우리는 4나노를 합니다라고 했는데 고객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냥 좌절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그래서 되버렸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은 TSMC가 이제 이게 사실 물론 이제 1.4나노, 네네. 2나노 언더 이제 하겠다 이런 거죠 네. 뭐. 근데 이제 그 바이어들 입장에서 고객사들은 네네네. 무슨 저런 택도 없는 소리야. 그리고 가격을 올린다고 말 하니까 했거든요. 노 했는데 이게 구매자의 시장이 네. 아니잖아요. 파는 입장이 네, 그렇죠. 갑이기 때문에 TSMC는 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고객선을 그럼 TSMC 말고 우리 삼성으로 가볼까?
이렇게 해서 오는 물량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나쁘게 얘기하면 주워 먹는다 그러는 건데. 근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참 그런 물량이 좀 오면 좋은데 그게 좀 물량이 잘 안 넘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뭐 수율도 중요한데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전략적으로 방향을 잡은 게 그래서 미세 공정을 좀 더 말 그대로 미세화 시키자. 이거 좀 앞서 나가자. 네. 이런 전략을 좀 잡은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방향을 잡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리고 또 이제 구매자들이 TSMC였던 방향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들이 뭐 CPU라든지 GPU를 간단히 좀 예를 들게 되면은 CPU 부분에서 인텔이 절대 강자지 않습니까? 절대 80% 절대 강자인데 이게 엔비디아라든지 그 AMD가 따라오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걸 초고성능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고성능으로 진행하려면은 또 초미세 공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인 거죠. 그리고 GPU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엔비디아가 절대 강자인데 AMD가 따라오는 걸 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AMD는 또 엔비디아를 따라잡기 위해서는 기존 제품이 아닌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고성능 칩을 또 만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 수요를 잡기 위해서 또 삼성전자는 또 수요를 또 높이게 되고 또 수요가 마찬가지로 좀 더 미세 공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어찌 보면은 글로벌 파운드처럼 양적인 판매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초고성능 칩으로 가서 어떤 질적으로 가격적인 어떤 경쟁력을 높여 나갔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이 만약에 삼성전자가 먹히게 된다라면은 이 TSMC가 가지고 있는 점유율이 크게 의미 없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도 저는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어쨌든 수율도 올리고요. TSMC를 좀 뒤집는 경우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요. 싶네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그러면 하여튼 멈춘 주가도 그렇지만 네네. SK 하이닉스가 그러면 대안이 될 수가 있을까? 지금 하이닉스를 보는 게 더 낫죠. 아무래도 아. 탄력적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은 이게 뭐 물론 시장이 안 좋으면 둘 다 영향을 받지만 주식 양도세 이슈가 어제 폐지한다고 나왔잖아요. 네. 문제는 10억 이상이 아니라 100억 네네. 미만. 네네. 네. 100억 뭐 하여튼 100억이 안 되면 대주주로 치지 않는다. 네네. 그게 SK 하이닉스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무리수죠. 어쨌든 네. 무리수긴 그래서 한데.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를 하긴 하지만 시장 영향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영향을 받긴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황이라든지 반도체 쪽으로서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좀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이 좀 아주 듭니다. 시간에서 그래도 네. 좀 오르긴 했는데 뭐 어떻게 될지 오늘 계속 네. 문 열어봐야 되겠네요. 자, 두 번째 이슈 하기에는 뭐 평이한 거니까 네네. 바로 그냥 기업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네. 자, 기업. 기업 뭘로? 이노와이어리스. 이노와이어리스. 왜? 왜요? 이게 5G가 5G가 조금은 그 양치 소년 그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제 5G 좋아질 정신이 좀 것이다. 나가니까 자꾸 웃음이 나와요. 네. 실수입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니요, 시장이 네. 혼탁하고 막 뒤죽박죽이고 뭐 이게 며칠 네네. 이어진 건 아니지만 근데 저는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게 낙담할 필요 없다. 네, 낙심이다. 똑같은 뭐 얘기 똑같은 얘기죠. 네. 낙담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낙심은 출렁이는데. 그렇구나. 그 낙담을 안 했으면 좋겠는 게요. 그 아시겠지만 2020년 3월 달부터 작년 6월 달 코스피 고점 잡을 때까지 지수만 80% 올랐어요. 네. 그럼 종목들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계속 간다? 이거는 결국 거품을 만드는 거 외에 거품을 만든다라는 것밖에 저는 안 보여. 그냥 개별 네. 기업들이 요즘 그래도 막 네. 되게 가는 것들 좀 있잖아요. 또. 많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5G도 마찬가지고요. 5G 이슈로 이노와이어리스를 네네. 오늘 저는 이제 그 5G가 이제는 조금은 이제 시각을 좀 달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양치 소년인데 네. 진짜로 늑대가 나타났다라고 아. 생각을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기지국 설립한다고 했는데 통신사들이 안 했잖아요. 안 해요. 네. 그건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28GHz. 네. 지금 그래서 3.5GHz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는데 그 SK텔레콤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을 제외하고 남한이 땅덩어리에 상용화 시키려면은 20조가 넘게 된답니다. 네. 근데 이게 수지 타산을 봤을 때 SK텔레콤도 그렇고 선뜻 나서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두 가지 방향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는 개방형 무선 접속망 그리고 하나는 이제 특화망 구성. 이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개방형 무선 접속망이 아니라 특화망 구성.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5G의 단점이 아시겠지만은 건물이라든지 산을 뚫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주파수 거리가 짧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4G 같은 경우는 15km 정도 가시거리가 되지만 5G는 5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 전국만 구축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래서 공식적으로 전국만 구축하는 건 포기를 한 것 같아요. 그 포기를 하게 되면서 오히려 단점을 키우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5G가 어쨌든 가시거리가 짧다 보니까 건물에 제한된 특화막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역에 한정된 어떤 특화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만 주파수를 할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정부에서 이름을 공모를 했는데 이 원래는 5G 특화막이었는데 이게 이음 5G 라고 해가지고 정부에서 주파수 할당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3개 기업이 현재 주파수 할당을 받았는데 작년 12월 달에 네이버가 먼저 받았고요. 네.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LG CNS 그리고 5월 달에 또 SK 네트워크스 이 3개 기업이 주파수 할당을 이제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음 5G 사업은 그러니까 통신사 외에도 이음 5G? 예, 이음 5G 말을 만들어냈군요. 불길한 얘기네. 공모를 받은 거야. 아, 네, 5G를 이어준다 이 얘기인 거죠. 뭐. 연결로. 그래서 이 5G 내에서 3.5GHz는 어쩔 수 없이 통신사가 하겠지만은 28GHz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 외에도 일반 기업들 쪽으로 이렇게 열어줬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28GHz 주파수를 이제 할당을 하는데 이게 아시겠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건물이란지 공장 이게 제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이음 5G를 진행하겠지만 또 예상치 못하게 건물의 외벽이란지 또 음영 지역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게 또 안 터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거를 기지국을 또 세우게 되면은 이전에 전국망 구축할 때와 마찬가지로 비용적인 측면이란지 또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온 장비가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요거는 소형 이동통신 기지국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지국을 건설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드는데 이 기지국만큼의 어떤 효율을 발생시키는 스몰셀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기존 기지국보다 비용도 저렴한데 또 이 기지국과 똑같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스몰셀 장비를 많이 좀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몰셀 장비를 통해서 이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분당의 제2사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네. 브레니스 로봇이라는 게 있는데 이 브레니스 로봇과 이 중앙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을 하는 그런 기능을 이 5G 28GHz를 이제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LG CNS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이 AI를 통해 어떤 검사라든지 그리고 무인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용하는데 이게 결국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 소프트웨어 응용 기술은 제가 봤을 땐 독일의 슈나이더 일렉트릭이라는 기업의 어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아무래도 그 회사가 상당히 국내에 많이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5G 28GHz는 이제 받게 되면서 이음 5G 장비를 이제 회사 내 스몰셀 같은 회사 내에 설치를 해서 이제 건물 내 28GHz였던 5G를 사용하는 개념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노와이어가 이 장비를 현재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회사가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이 28GHz의 사용이 가능한 스몰셀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자체 개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개발비를 선지급을 받았습니다. 개발비를 선지급 받아가지고 연말 이후에 이게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은 건물 내 공장 내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네이버라든지 LG CNS라든지 건물 공장 내게 되겠지만은 이제는 앞으로 지역으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게 되면은 뭐 여기 충무로도 마찬가지만은 광화문 같은 경우는 데이터 트래픽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주파수 할당을 해 이음 5G 주파수 할당을 해가지고 데이터 트래픽 감율을 낮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건물 내에서는 그 기지국 장비가 많이 안 들어가겠지만은 이 지역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장비가 아무래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국면을 가게 되면은 이 스몰셀 같은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노와이어를 좀 주목을 하고 그래서 이노와이어를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솔리드도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S테크놀로지, 솔리드 그 이제 형태가 지금 아직도 그럴 겁니다. 네네. RRH, RRA 예전에 네네. 저도 이제 구경을 가봤는데 조금 비유를 하자면은 약간 공구 박스 있잖아요, 우리. 네네. 그렇죠. 그것만 크기가 한 거예요. 크지가 않아요. 네네. 그게 이제 소형 기지국이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쭉 들어보니까 결국에는 28GHz 때의 5G가 네네. 진정한 5G인데 네네. 대부분 통신사들이 비용 부담을 네. 안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 그럼 혼자 짐지지 말고 일반 기업들도 네네. 참여할 사람 참여해라고 해서 지금 이노와이어스를 이음 네. 어떻게 이음 했다고? 5G. 이음 5G. 네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좀 할 수 있는 통신사가 또 나설 수 있는 것들이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개방형 무선 접속망.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예전에는 이게 4G 때까지는 SK에서 단말기를 개통하게 되면 KT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잘 아시겠지만은 이 유심칩만 교환하게 되면은
SK 쓰다가 KT에 넘어갈 수가 있고 네. KT 쓰다가 또 SK 넘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개방형 접속, 무선 접속망이 그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게 되면서 장비의 어떤 제한이 없어지게 되면서 서로 이제 공유가 가능해지게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또 5G망을 또 촘촘하게 이제 구성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장비를 설치하겠지만 다른 통신사, 다른 기업들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장비들 다 같이 사용을 하자라는 거죠. 오케이. 더 하기에는 시간이. 그래서 솔리드 얘기는 그것만 잠시만 조금만 5초만 쓸게요. 이 솔리드가 예전에 그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이 방문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커피 마시러 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제 개인적인 예측인데 이음 5G에 들어가는 장비의 부품에 솔리드도 공급을 하지 않았을까? 공식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연결고리를 봤을 때 아마 장비 부품이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도 된다. 코너 이름이 이슈 앤 소문이에요. 네. 예. 소문은 그렇다라고 하고 우리가 참고만 하시면 되니까. 네. 자, 이노와이어리스 흥미로웠습니다. 시장만 조금 받쳐주면 참 좋을 텐데 네네. 시장이 저기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뭐 시장과 별개로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 또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